부동산 PF 터지면 부산저축은행이나 뱅크런 같은 사태가 올까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부동산 PF의 구조부터 봐야 되겠죠. 프로젝트, 제가 절대 영어 못 써서 그런 겁니다. 파이낸싱,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사실 우리나라 그 건설 현장의 구조를 보면요, 선분양이죠, 선분양. 그래서 보통은 뭐 필지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조합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조합이 때려 부수고 재건축을 하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선분양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자금이 적게 필요하죠. 왜? 뭘로 지으니까 PF도 받고, 그 다음에 분양가 했을 때 여기 뭐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짓는다. 또 이거는 선분양의 장점은 다분히 건설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비 1000만원으로 하겠다 라고 속여서 사람들 분양받게 만들어 놓고서 이리저리 다 떼어먹고 건축비 400만원으로 지어도 되긴 된다. 건설사의 장점이죠, 저건. 선분양이 많으니까 층간소음 심각하죠. 부실공사 심각하죠. 그 뉴스 같은데 보시면은 재밌는 거 많아요. 최근에는 워터파크 개장했죠. 요즘에 아파트 진짜 되게 스마트하게 짓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워터파크가 개장을 해요.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또 요즘에 이웃간이 너무 팍팍하게 산다, 이웃간에 너무 교류가 없다, 그래서 위아래층 우리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통해서 생존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요즘엔 벽간소음이 있죠. 애들 심심할 것 같아. 심심하면은 바닥에서 공 굴리기도 됩니다. 강동구 고덕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는 바닥에 공이 이렇게 굴러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잘 짓고 있어요. 깜짝 선물로 벽에서 인분이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쓰레기 나오는 건 다반사고, 이렇게 대충 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동, 신시가지, 이 아파트가 뭐 안 좋은 점이 있죠. 뭐 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진입, 앞에 다 일방이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데, 아파트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다. 근데 얘를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부실해질 그럴 가능성까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집값 제일 비싸고 땅값 제일 비싸다던데, 한남더일. 이게 어디예요? 단대부지죠. 예전에 삼국대에 있던 부지. 한남동이 굉장히 비싼 땅이죠. 진짜 찐부자들이 사는 데가 강남이 아니라 한남동, 성북동 이런 곳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수십억씩 하는데도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대충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선분양, 그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장점이 되겠죠. 그러면요, 단점은 뭐냐?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죠, 건축하는데. 그러면은 선분양에서 분양받을 때는 잘 돼. 근데 입주할 때 똥망. 딱 이게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분양받을 땐 잘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잔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건설사는 털고 빠져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PF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 사업성이 있어서 이만큼의 돈을 벌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이자를 가져와서 크게 벌어야지. 즉 레드오션이에요. 고수익 고위험. 근데 이게 평소 때 그렇게 위험하냐? 평소 때는 수익성을 잘 보고 들어가요. 그런데 집값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PF 투자도 굉장히 급증을 하죠.
왜? 그때 건설사들이 많이 지으니까. 그래서요, 공급 부족 하는데 공급 부족은 아니고, 사실 공급이 줄어들 때 집값이 떨어져요. 집이 장사가 안 되니까 공급을 안 하거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2013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줄어요. 인허가든 준공이든. 그러면서 투자도 많이 하죠.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집 사는데 은행이 돈을 막 빌려주죠. 그러면서 마이클 버리 역할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지금. 이 구조상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그거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구조를 봤을 때는 이거 자칫하면 박살날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비웃죠. 왜 비웃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웃죠. 한쪽 입꼬리 올리듯이. 그러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저 부실한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누구한테?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이 사람들한테 대출 되게 잘해주고, 교사, 공무원,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정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다. 그런데 다단계 붐이 나요. 그래서 다단계 다이아몬드 회원 보니까 지금 2년째 연봉이 2억이다. 대출해주죠. 상황이, 이 사람은 계속 잘 벌 것 같아. 2년째, 3년째, 4년째, 7년째 다이아몬드 회원인데 7년째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대출. 이 사람은 안 망한다. 대출해주죠. 근데 다단계가 사기로 걸려버려서 이 사람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대피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디에 많이 몰려있다? 저축은행에. 부동산 PF가. 또 어디에 많이 몰려있어요? 증권가에. 이쪽이 이제 이금융 쪽인데 여기서 터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리 인상기죠. 지금 정부에서 억지로 내려서 그렇지 금리 인상기예요. 금리 인상기 때는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게 나오는 상황에서 대기가 있어야 터지는 거죠. 뭐가 방아쇠를 당겼다? 레고랜드 사태. 그래서 터지게 생기니까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시중금리 억지로 낮추고, 시중금리 억지로 낮추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하죠. 지금 코주브로 이동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채권, 금, 달러인데 지금 달러는 오히려 이쪽에 붙었죠. 예금이랑 달러에서 지금 채권이랑 금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채권으로 이동을 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억지로 관시금융으로 금리를 낮춰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하기가 힘들죠. 뭐 은행채로 팔면 되긴 하지만. 그랬을 때 자금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1금융에서 2금융 지원하라고 그러고 2금융에서는 부동산 PF를 막으려고 하고 있죠. 막으려고 한다는 건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터진다? 굉장히 크게 터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기 위해서 또 한 정책이 뭐예요? 1.3 부동산 대책 플러스 추가 규제 완화. 그래서 입주 후 3년까지는 1주택 취급해주겠다. 기존 주택 안 팔아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전매 제한 1년으로 줄이고 실거주 요건 없애고 중도금 대출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트리거를 지금 막으려고 했죠.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뭐였어요? 둔촌주공. 근데 둔촌주공이 계약률이 70%가 나왔어요. 폭망이죠, 사실. 폭망인데 이것도 3월 돼야 발표한대요. 그 이유는 70%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 되는 단지다 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뭐가 안 들어와요? 무순위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돼야 발표하는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리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방아쇠에 손가락도 안 들어오길 바랬는데 여기까지 가면 격발이에요? 한 여기쯤 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 방아쇠를 손가락도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넣고서 이 정도 당겼어요. 좀만 더 당기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 끝난 뒤에 마포 더클러시도 위기가 엄청 나왔고, 이런 거 보면 앞으로 PF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금융에서 2금융 지원 들어가고 2금융에서는 PF 막으려고 자금 풀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그게 안 터지기 위해서는 분양시장이 살아나야 되고, 분양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매매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매매시장이 살아나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고 DSR 규제 때문에 여태까지 돈을 마구 빌려서 집을 샀던 것이 안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PF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상 터집니다. 그때보다 PF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